이어서 쌤 5월에 입사했댔잖아요. 네. 저는 3월에 입사했는데 이게 좀 결국에 1차로 입사하는 쌤들 어느 병원이나 똑같을 텐데 진짜 급하게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1월 25일에 국시를 치고 1월 28일에 아예 연수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합격도 안 들은 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좀 무섭지 않아요? 와 그러니까. 이러다가 떨어지면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 있대요, 가끔. 아, 그리고 졸업도 안 했고 합격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일단 연수를 들어가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연수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요? 저 때는 꽤 길었거든요. 2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연수원까지 가가지고 막 11m에서 뛰어내리기 막 이런 거도 연극도 하고. 단체 활동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하는 그런 그 연수를 이제 국시 치자마자 3일 뒤에 이제 간 거였고, 그래서 실제로 2월 막 초에 졸업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이제 하루 참여 못하고 졸업식 하러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좀 급하게 발령받는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했죠. 저는 5월 2일이 발령이었는데 연수 자체는 3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달 가량이 연수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합숙하는 거는 2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주는 이렇게 통근식으로 하면서 하는 거였고,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도 막 뛰어내리는 그런 체력을 쓸 만한 그런 건 없었고요. 되게 잘 먹이는 네, 그런 숙소에 들어가고 진짜 삼시세끼를 그렇게 잘 먹은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고 진짜 그러고서는 너무 강의 듣고 뭐 연극 준비하고 이러면은 진짜 들어가면은 10시인가 11시면 뻗어서 자고, 맞아. 다음날 알람 소리와 함께 6시인가에 일어나고. 그리고 약간 이게 10년 전이라서 지금 전혀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연수를. 근데 저 때는 정말 괜찮은 그런 연수원에 가가지고 이제 막 운동장도 있고 막 운동기구도 있는 그런 헬스장도 있고 막 이런데 막 시간 되면 쓰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시간을 안 줘. 맞아요. 시간을 안 줘요. 막 양치를 강의실에서 하고 있다? 이러면은 바로 경고 들어갔어요. 막 누가 양치질을 맞아. 화장실에서 안 하냐고. 여러분 사회인이라고. 약간 그런 거는 사실 세모입니다. 그게 과연 임상과 환자 만족도와 연결이 되는 부분일까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병원 생활에 대해서 선생님 부서 만족도가 병원 생활에서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사실 부서 만족도는 4점인데 병원 만족도는 한 4.1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밥이 있기 때문에. 밥이랑 그 릴렉스를. 릴렉스를. 그래서 사실 병원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고 부서보다는. 근데 요즘 이제 저희 부서 쌤들을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들어보면은 요즘 더 일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별로고, 그리고 저희 부서가 외과 중환자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식 환자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누누이 말하는데 이식 외과 중환자실이어야 된다. 근데 그냥 외과 중환자실이니까 이식 환자들은 사실 면역력이 억제돼 있고 해서 그냥 일반 환자들이랑 분리해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잘 모르는 부서에서 자기 환자 있으면 그냥 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ICU 비어있는데 왜 못 쓰냐 막 이러면서 막 간호사들과 그런 다른 의료진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거나 뭐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참 저 때도 스트레스긴 했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내과 중환자실 쌤들의 N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과 중환자실이 좀 더 그렇죠. N부심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더 빡세고 환자 중증도가 높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래서 또 더 이식 외과 중환자실이라고 해야 됐던 이유가, 저희는 이식을 10년 전에 받았든 20년 전에 받았든 히스토리가 한 줄이라도 있으면 뉴모니아로 오든 엉덩이에 종기가 나든 우리한테로 와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뉴모니아 치료는 내과적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과 중환자실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내외과를 다 본다는 느낌이 정말 강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름이 SICU라는 것 때문에 되게 뭔가 N부심을 못 느꼈죠. 저희 환자가 뭐 다리 한쪽이 안 움직이는 신경외과적인 문제로 왔는데 이식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식 병동에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뭐 병원마다 다 다르니까 사실 뭐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식외과에 있지만 거의 모든 과를 아우르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 만족도만 생각하면은 한 4.4 그 정도로 나오고, 그러고 부서 만족도로 치면 그래도 한 3.9, 4.0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가 아쉬웠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수 파트를 지원을 했지만 그게 병동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고, 그게 커리어의 스타트점인데 그게 한국에서는 특히나 더 커리어 트랜지션이 쉽지가 않으니까 되게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그리고 한국의 커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미국에 오는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저는 일단 스타트 하기는 무조건 메드서지, 병동에서 병동으로 하는 간호사가 제일 들어가기 어떻게 보면 용이하죠. 그러고 그쪽에서도 뽑기도 용이하죠. 왜냐면은 메드서지 바탕이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 ICU나 이런 ER이나 이런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무리 미국에서 맨땅에 헤딩한다고 해도 특수 파트 경력을 그대로 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한국에서 일반 병동에 있다가 특수 파트로 바로 오시는 분들은 되게 적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이 경력에서 좀 발목을 잡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운명처럼 약간. 하지만 지금에서야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왜 뭐 그때 당시에 ICU로 지원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당시에 ER로 부서 이동을 뭐 변경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병원의 분위기라고 좀 많이 보거든요. 병원 분위기가 그렇게 유동적으로 병동 인력을 ICU로 보내고 뭐 그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고, 또 거기서 또 적응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 뭐 이렇게 몇 주씩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병동과 ICU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또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와서는 뭐 병동 경력이 있으면은 ICU에 온다고 하면 트레이닝 할 거면 ER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병동 경력이 있다면은 거기서 ER로 트랜지션 해가지고서는 스타트부터 오리엔테이션 뭐 6주, 8주, 10주 이렇게 주면서 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좀 그런 부서 이동이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는. 그런 부서를, 스타트 포인트를 제가 원하는 대로, 맨 처음에 원하던 대로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한 가지 한국 병원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뭐 더 많지만 하나는 지금 떠오르는 거는, 지금 병원은 특히 미국 병원 전체 그런 것 같은데 ICU 널스를 중증 환자실에도 막 메드서지에도 풀 시켜요. 그쵸.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다른 옆에 있는 중환자실, 그러니까 중환자실 내에서만 이제 PRN으로 갔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좀 불만이었었어요. 왜냐면 아니 전혀 업무 체계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의사도 다르고 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풀을 시키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는 더 한 거죠, 그런 게. 그냥 저는 환자를 4명 이상 본 적이 없는데 4명 이상 보는 부서에 보내고, 뭐 병동을 6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전 2명 환자 이름도 못 외우는데 갑자기 4명 보라니까 좀 되게 전혀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풀과 관련된 것도 삼성이 좀 더 낫지 않았나. 그냥 그래서 뭐 그런 부서적인 측면에서 유동성은 미국이 확실히 더 높고, 그게 뭐 좋게 해석하자면은 부서 이동을 원할 때 할 수 있다. 나쁘게 해석하자면은 아무 데서나 아무 인력을 끌어다 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족도가 높은 거에 대한 이유가 뭐 저도 마찬가지로 병원 전반적인 거에서 가장 만족했던 거는 당연히 밥이고요. 그리고 누가 보면 진짜 밥만 먹고 사는 줄 알겠어. 아니, 맞지? 하지만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밥이 진짜 컸고, 릴렉스룸도 진짜 너무 지금 그리운 것 중에 하나고, 맞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누릴 수 있었던 병원 혜택이 있잖아요. 뭐 저는 수술도 했었는데 50% 직원 할인 이런 거 있었고, 뭐
그리고 뭐 외래를 잡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용이한 편이었고요. 비직원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실비도 돌려주고. 실비로도 받으니까 그렇게 보험 처리까지 하면은 되게 혜택이 쏠쏠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까지도 혜택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서 자체가 또 되게 유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퇴사했을 때 되게 크게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유한 사람이든 톡식한 사람이든 간에 일단 배울 점은 되게 많았다?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 있어서. 그런 점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WGT 이런 거는 사실 들어는 봤는데 누가 했다는 걸 저는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삼성병원에서 WGT 없잖아요. 그 데이하고 이브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막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들었고 실제로 이번에 최근에 미국에 넘어온 선생님 한 명 중에 삼성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번에 이제 널싱홈으로 들어와서 커리어를 이제 미국에서 쌓기 시작했는데 WGT를 요구를 했대요. 거기 병원 측에서. 미국에서? 왜냐면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그런 직원이 일을 하는데 되게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삼성병원은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첫 해든 2년 차든 3년 차든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근데 이게 삼성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신규가 너무 힘든 거는 확실해요. 맞아요. 신규는 진짜 힘들죠. 그냥 물건도 세야 되고, 저는 신규 때 사실 그때 뭐 WGT는 없다고 했는데 저는 나오대를 2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자존감이 저 바닥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오대를 그 8년 동안 2번밖에 안 받긴 했는데 그 2번이 한 달 안에 2번이었어요. 근데 그 나오대가 나중에 금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지인데 넣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저 때부터도 금지였거든요. 근데도 인력이 너무 없고 갑자기 그렇게 인력이 너무 없는 와중에 병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렇게 채워 넣다가 저는 그때 장기 오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가 9일이었어요. 너무 적었네. 그 9일 중에 2개가 심지어 나오대.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자존감이 저 끝에 가고, 그래서 약간 신규로서는 좀 한국의 그냥 간호사가 신규 쌤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신규 때 힘든 거는 진짜 수도 없이 많고 뭐 그런 오프가 너무 적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맞아요.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고연차의 그런 리퀘스트로 인해서 저연차의 오프가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죠. 근데 뭐 그걸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신규 때는 힘들긴 진짜 많이 힘든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꼰대가 돼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는 게 더 많아서 그럴 수 맞아요. 있는데, 약간 고연차 때문에 저연차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저연차 때문에 고연차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어쨌든 신규 쌤들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 근무가 정말 그지같이 되지만 나를 어떻게든 끼워 넣는다든지 고연차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힘든 것 같아. 그냥 저연차든 고연차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근무했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저희가 뭐 영상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도 스테이블하고 무사한 하루 되세요.